우리 인생의 절반쯤이 몇 살, 언제쯤 될까요? 내 인생의 절반쯤이 몇 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균 수명 감안할 때 40대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샀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30대에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서 자신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함께 펼쳐볼까요?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어느 순간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깨달음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 삶은 결코 일반적인 논리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몇 마디의 명언들로 요약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기만의 질문을 품은 채 끊임없이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림으로써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선승 스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삶의 예술가이며 나의 삶이 곧 나의 작품이다. 삶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가치에 대해 언제나 의문을 품는다. 누군가에게는 진실인 것이 자신에게는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인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이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을 때 과감히 포기할 줄 안다. 또한 자신의 경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기꺼이 받아들인 뒤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 여기까지 이것으로 됐다. 낡은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가방을 다시 꾸려야 할 때다. 린다처럼 자신의 위기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스스로 시험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더 큰 생명력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혹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가방을 전에 꾸려놓은 그대로 놓아두는 사람들은 거짓 안정만을 얻을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가방을 다시 꾸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방을 풀어헤칠 자아인식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분별하기 위한 훈련은 오직 자기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공인된 기술도 전혀 없고 이정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짐을 지고 가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토록 많은 사람이 과중한 짐이 눌려 쓰러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짐을 풀고 다시 꾸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이 곧 우리의 원정을 안내해주는 이정표다. 물론 이 질문들이 항상 올바른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재능을 모두 발휘해가며 열심히 해답을 찾는다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 우리가 찾아낸 유효한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한다. 하루 30분 이상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다면 편안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영화를 한 편 감상해보자.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영화의 줄거리가 된다. 어떤 영화인가? 신나는 영화인가? 지루한 영화인가?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어디에 쏟고 있는가? 두 문제만 걸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과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가능하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 자기만의 답변을 적어보는 것도 좋다. 그런 뒤 다음의 공식과 연결시켜보면 어떨까?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삶의 목적을 위해 자기 일을 하는 것. 단순한 삶은 많은 것을 포기함이 아니다.
덜 가지면 덜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편리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따져보고 그것들을 정말 원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많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언젠가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때 항공사 직원이 내게 묵직한 파일을 들고 왔다. 그것은 온갖 여행 가방 샘플을 죄다 모아놓은 파일이었다. 이 중에 손님 가방이 있습니까? 나는 입이 쩍 벌어졌다. 가방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다. 파일을 훑어가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서류 가방, 원통형 배낭, 보통 배낭, 하루 저녁 여행을 위한 가방, 바퀴 달린 가방, 캐리어가 붙어 나오는 가방, 캐리어가 탈착식으로 되어 있는 가방 등등등. 가방의 재질만 해도 비닐, 나일론, 가죽, 알루미늄, 도구만 강철, 말가죽, 악어가죽, 도마뱀 가죽, 뱀 가죽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크기와 색깔까지 본다면 아마 가방 종류는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고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 세상에는 모든 가방이 다 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어떻게 가든 각각의 용도에 따라 특별한 가방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여행을 위해 가방을 고른다면 일주일 밤낮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꼼꼼하고 신중하게 가방을 고른다. 인생이라는 여행에도 마찬가지다. 단지 선택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클 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은 가방을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선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손때 묻은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최신형 서류 가방을 산다. 왜? 그저 둘러보니까 눈에 띄어서,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집어들 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집어든 가방을 평생 들고 다닌다. 그것이 애초에 맞지 않는 가방이거나 이미 오래전에 용도에 맞지 않게 되었는데도.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가방을 가만히 살펴보라. 그 가방이 아직도 적당한가? 귀퉁이가 좀 닳지는 않았는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도 꼭 맞는 것인가? 더 담을수록 더 행복하다? 여행지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어보면 간단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처음 가방을 짊어지고 출발할 때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다. 18세 때 히치하이킹으로 캐나다를 횡단한 적이 있었다. 배낭여행답게 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담아도 배낭이 꽉 차고 말았다. 이를테면 나무피리, 책, 신분증과 수첩을 넣는 노트 상자, 일기장, 펜, 카메라와 선글라스를 넣는 주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편지 뭉치 등이었는데 배낭에는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나머지 짐들을 별도의 작은 가방에 넣은 뒤 배낭에 얹어 끈으로 묶었다. 그렇게 돌연변이처럼 이상해진 잡종 배낭을 짊어지자 내 머리보다 높이 솟아올라 마치 뒤에서 흡혈귀가 덮치는 꼴이 되어버렸다. 캐나다의 고속도로를 따라 토론토 북쪽으로 50km쯤 걸어갈 때 나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배낭을 벨트로 단단히 묶어두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치 뒤집어진 거북이처럼 허우적거리며 벨트와 버클을 풀어보려고 용을 썼다. 그때 트럭 한 대가 와서 멈췄다. 뒷좌석에 앉은 나이 지긋한 농부가 말했다. 차에 타겠나? 차에는 농부와 그의 아들이 타고 있었다. 내가 트럭 뒤에 실을 수 있도록 배낭과 가방을 분리시키려고 더듬거리자 두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눈치였다. 잠시 후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km도 못 가서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엄청난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0분쯤 지나 행선지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그들은 나를 도로변 휴게소에 내려다 주었다. 나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배낭을 끌어내렸다.
감사합니다. 잘 가게. 차는 곧 출발했다. 아차. 내가 실수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차가 저만치 사라지고 있었다. 내 작은 가방을 실은 채. 나는 비탈진 고속도로 진입로를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미친 듯이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작은 가방에 들어있는 나의 귀중품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고 있었다. 아, 정말이지 녀석들만 구할 수 있다면 진흙 구덩이에 내팽겨친 배낭이야 떠내려가든 말든 상관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가며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농부의 차가 신호에 걸려 속력을 늦추기 시작한 것이다. 기다려요! 멈춰요! 나는 막 고속도로로 들어서려는 찰나에 간신히 차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농부는 백밀러로 나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실성한 내 꼴을 보고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직도 그들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목청껏 소리쳤다. 농부와 아들이 배를 잡고 있는 동안 나는 트럭 뒤로 가서 가방을 끄집어 내렸다. 마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들을 안는 것처럼 힘껏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왔던 길로 걸어갔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그들에게 태워줘서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똑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곤 했다. 매번 너무 많은 짐을 지는 바람에 그 무게에 짓눌려 고행이 되었던 것이다. 짐을 보살피느라 신경이 잔뜩 곤두선 상태에서 어떻게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짐이 많을수록 가방이 무거울수록 인생의 진짜 보물은 놓치기 십상이다. 가방 꾸리기 법칙. 직장에서 중식을 맡을 때나 냉동식품을 포장할 때나 피터의 법칙이 적용된다. 배낭을 꾸릴 때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피터의 법칙이다. 즉 승진을 거듭하다 보면 끝내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의미다. 삶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되풀이된다. 온갖 물건이며 책임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다 보면 결국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만다. 이것이 가방 꾸리기 법칙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짊어져야 할 짐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어떤 것은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단계다. 당신은 삶의 어느 부분을 지키기 위해 어느 부분을 내줄 것인가. 가방을 푸는 과정은 갖고 있는 짐들을 검토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충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자유 vs 안전, 더 많은 연봉 vs 더 큰 책임, 물질 vs 시간, 안주 vs 성장, 가정 vs 직장, 자기 방식 vs 남의 방식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 업적을 남기는 것 vs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vs 길을 잃어보는 것.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짊어진 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인생의 3가지 가방. 인생이 여행이라면 삶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 가방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 가방을 갖고 다닌다. 서류 가방, 여행 가방, 트렁크. 서류 가방은 일을 위한 가방, 여행 가방은 사랑을 위한 가방, 트렁크는 살 곳을 위한 가방. 가방을 다시 꾸려가려면 먼저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서로의 결정과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관계라면 더욱 좋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 뒤 그 대답을 적어보도록 하자.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대화 상대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자, 이제 대화의 줄기가 될 질문들을 소개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거나 추가시켜도 좋다. 어떤 일을 하는가? 서류 가방을 풀어라. 당신의 숨은 재능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는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작업 환경은 어떤 것인가? 그에 비해 현재 당신의 작업 환경은 어떠한 편인가? 당신의 일을 통해 누구에게 봉사하고 싶은가? 현재의 직업이 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회사에서의 일과는 대개 어떤 식인가?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사무실 문을 닫고 퇴근할 때 얼마만큼의 당신을 가지고 나가고 출근물을 찍고 사무실로 들어설 때 얼마만큼의 당신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이상적인 직장 동료란 어떤 사람인가? 현재 당신의 동료는 그 이상형에 얼마나 가까운가? 당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행 가방을 풀어라. 당신이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이 가장 그리운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소망하는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는 대개 어떤 모습인가? 그중 가장 흐뭇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어떤 점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가?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가? 집보다 더 좋은 곳은 트렁크를 풀어라. 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보물은 무엇인가? 만약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겠는가? 당신이 집을 둘러보자. 무엇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가? 무엇이 그렇게 엉망이었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곳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디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곳에서 살지 않는가? 살고 있는 집과 생활 환경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가? 가방을 풀어라. 여행 체크리스트. 3가지 가방을 다 풀었다면 이제 남은 일은 여행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물건들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쓸데없이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즉, 가방 꾸리기 법칙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셈이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자. 살면서 그때그때 내린 선택들을 검토해보고 그 결정들이 아직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따져보자. 여전히 해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질문 자체가 바뀌었는지도 생각해보자. 여행 체크리스트는 일종의 테스트다. 정답도 오답도 없다.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다.